네, 안녕하세요. 파워라인 골프의 김원주 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이성입니다. 사실은 오늘 그 선생님하고 이제 좀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네네. 너무 선생님 잘 가르쳐 주셔서 네네. 제가 또 궁금한 게 또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엘보가 지금 좀 심하게 왔어요. 아, 그래서 팔이 지금 좀. 네,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압박하고 있는데 네네. 엘보가 오면 그래도 연습을 해도 되나요? 근데 제가 의사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네네네. 했는데, 아무래도 사실 엘보는 이 근육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충격을 크게 받았을 때 오는 증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당분간은 좀 쉬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도 난 골프가 너무 좋아서 계속 해야 돼 막 이러시는 분들은 이럴 때 숏게임 아니면 어프로치 아니면 이제 퍼팅을 좀 딱 강조를 해주시는 게 차라리. 근데 선생님 지금 네. 프로 데뷔하시고 지금까지 골프 엘보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엘보는 없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선생님이 더 많이 쳤을 때 왜 나는 왔을까 엘보가? 그게 이제 좀 정확성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폼이 안 좋은 거죠? 아니요, 폼 안 좋으신 거랑 상관없고 네네. 임팩트에서 좀 타핑을 많이 쳐서 근피로도를 많이 준다거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여기가 약해져 있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연습 안 하시다가 뭐 어느 날 스크린을 가서 치신다거나 뭐 이럴 때 보면 실수하실 때 보면 빡 이렇게 느낌이 오죠. 와요. 손가락 찌릿하고 막. 근데 그게 쌓이면은 이제 충격이 좀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골프는 너무 치고 싶고 그러면 네. 이제 아무래도 드라이버라든지 이제 아이언 같은 건 좀 삼가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퍼터 연습. 아니면 뭐 작은 어프로치 정도 하시고 아니면 무조건 저는 퍼터를 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퍼터 중요하죠. 드라이버 한 타, 퍼터 한 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퍼터 같은 경우는 그냥 우습게 넘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맞아요. 짧으니까. 내가 뭐 이게 그 막연히 퍼터 연습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만 하고 연습을 안 하거든요. 네네. 그럼 집에서 편안하게 퍼터 연습을 할 수 있는 거 좀 오늘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스트로크도 좀 잡으시는 방법이랑 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더 멀리 가는 것 같아요. 자기 거리만큼 가죠. 그게 편한 거예요. 그 다음 또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백 스타트가 아웃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저희가 이게 기준인데, 약간이라도 일로 가면, 일로 오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스타트도 이 손이 신중하게 이게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잡고 순간적으로 빨리 빼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웃이 되고, 아웃은 인으로 가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그거 신경 쓰면 또 일로 가고. 퍼터도 이게 우리끼리 또 하는 얘기가 사람이 오면 둥글고 퍼터는 일자로 쳐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약간 뻗어서 이렇게 쳐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가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치는 거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땡기시는 볼이 좀 나오시는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직선은 맞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퍼팅을 설명드릴 때 가장 크게 말씀드리는 게 원이 엄청 큰 원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면을 띡 잘라봤을 때는 여긴 거의 일직선이에요. 그죠? 근데 조금 작은 원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점점 인 투 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인 투 인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짧은 구간을 칠 때는 굳이 돌려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앞에서 이루어지는 스윙은 다 어느 정도 짧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도는 일직선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롱퍼터가 될수록 이렇게 올렸다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들어갔다가 들어와서 쳤을 때 오히려 센터로 가는 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숏퍼터는 1대1로 가시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쓰시는 퍼터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발된 그 퍼터예요. 그래서 얘네가 중심점을 양쪽으로 준 이유가 페이스 면이 안 돌아가게끔 한 거예요. 일반적인 퍼터를 보시면요, 앞에가 다 무거워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맞춰놓은 퍼터예요. 그러니까 이 맞춰놨다는 의미는 웬만하면 일직선으로 더 지나다닐수록 페이스 변화가 없게 만든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 저는 이거를 좀 가다 놓는 거를 많이 연습을 시키거든요. 가다 놓는 거요? 아니요, 가둬 놓는 거. 가둬 놓는 거. 자, 어드레스만 한번 해볼게요. 왔다 갔다. 절대 빠지지 않게. 그리고 최대한 바닥에 가깝게. 그리고 닿죠. 그리고 백도 지금 자꾸 이쪽으로 빠지셔요. 그거를 조금만 더 신경 써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의도적으로 좋아요. 이렇게 땡길 해야 수가 돼. 없는 거는 네, 맞아요. 의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위로 올릴 이유가 없네. 없죠. 네, 안 닿게. 닿았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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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눈 감으시고 시작. 안 돼요. 눈 감으시고 안 닿게. 오케이. 천천히. 네. 오케이. 이것도 연습을 집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칸에 진짜 잘 맞아갖고 갖다 붙였는데 그렇죠. 진짜 세 발 네 발 남아서 이건 무조건 넣어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 엄하게 쳐가지고 안 들어가고 맞아요. 포기하고 이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한타. 네. 이거 쉽지 않은데요? 네. 이 헤드가 안에서 노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이거 같이 페이스가 정면으로 되어 있는 퍼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팔로우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좁혀놓고 그냥 다구 다녀도 돼요. 처음에는 계속 여기서 일로 내미는 연습도 해주셔야 돼요. 일직선으로 그대로 일직선으로. 그리고 하나 명심하셔야 될 건 글이 끝이 네. 연결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꼽이랑. 네. 그래서 옆에서 저를 보셨을 때 제 손이랑 퍼터가 같은 선상에 있어요. 퍼터를 잘하는, 그렇죠. 이렇게. 사선. 이렇게 선을 옆에서 딱 걷다면 사선이에요. 그게. 그랬을 때 몸이랑 제일 같이 움직일 수 있고 손목을 안 써. 예. 그리고 여기서 플럼 헤드가 빠진다거나 이러면 안 돼. 이 배꼽은 같이 가는 거예요. 큰 스윙을 해도 잘 보시면, 그죠? 보고 있죠.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을 중심축을 가지고 내가 회전을 한다는 느낌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부분이 안 움직인다는 거죠. 일단 손목은 절대로 꺾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어깨가 올라가는 것도 결국엔 이런 부분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걸 늘어뜨려 놓고 우리 저기 뭐지? 백조가 발은 막 이렇게 하는데 위에는 되게 평온하듯이 약간 여긴 되게 평온한 느낌에서 얘만. 그래서 등이 이 어깨를 신경 쓰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방향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견갑골 있잖아요. 뒤에 있는 그 견갑골, 날개, 등. 거기가 움직인다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축이 좀 고정되는 느낌에서, 그렇죠. 좀 자연스러워지죠. 이게 집에서 이거 계속 연습해야 되겠네요. 네. 그거 해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골프를 연습할 때 퍼터를 칠 때 이 네. 축은 그대로 있고 어깨로만 이렇게 치라고 그러는 게 맞아요. 이게 아니라 네. 같이 좀 같이 움직이셔요. 이게 근데- 배꼽하고 같이. 맞아요. 네. 그래서 얘가 같이 다니는 느낌에 대한, 근데 지금 우리가 평행을 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지만 네. 얘가 밑에 있으니까 약간의 이런 일자가 느낌이 되는 나는 거죠. 거구나. 예. 근데 이런 느낌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예, 이건 노젓는 느낌이고 이 상태에서 약간의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서서 하면은 원을 맞아요. 원을 그리지만 똑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내려가면 네. 이게 원이 아니라 직진이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죠. 같이 허리를 어느 정도는 같이 이제 좀 배꼽과 채 사이에 어떤 이거는 일직선을 네. 같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같이 간다는 느낌. 다시 한번 스윙 해보실게요.
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짧은 원이 네, 직선이니까 맞아요. 같이 움직여도 된다는 게. 네. 큰 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직선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 그걸 생각하다 보면 결국엔 이렇게 쳐야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 원리로 가면. 그렇게 치라고 우리는. 아니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라이를 잘 봐도 항상 그 방향으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 분들한테 제일 많이 신경 쓰시라고 하는 게 퍼팅할 때 라이를 만약에 브레이크를 잘못 보더라도 내가 만약에 홀컵 우측으로 2컵 정도를 생각하고 포인트를 찍고 거기를 생각하고 실제 홀컵은 여기지만 여기로 쳐야지 하고 쳤다면 틀려도 일로 가다가 뭔가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는 여기 봤는데 그냥 홀컵으로 와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건 죽어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설사 그렇게 들어갔다고 쳐도 그거는 네, 내 실력으로 실력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아니고. 네, 그러면 자기가 라이를 신중하게 잘못 칠 본 때는 오히려 다른 스트로크로 맞아서 어떻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편차가 줄을수록 내가 생각한 대로 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로 나눠지니까 상급자로 올라가려면 그 부분은 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님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보통 4명이 나가잖아요. 네네네. 그럼 퍼터를 보면 저 같은 퍼터는 이렇게 평평한 아까 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이렇게 갖고 예. 이게 있고 네. 또 일자 퍼터 있잖아요. 예, 일자 퍼터는 퍼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치는 방법이 다른가요? 스트로크는 네. 그 개인 취향이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큰 게 잘 안 나왔었는데 큰 거를 침으로써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페이스가 정면을 보고 있다는 거는 이런데 마저도 얘가 좀 덜 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일자형 일자 이렇게 퍼터, 일자 네. 퍼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센터 안 맞으면 심전달이 좀 차이가 많이 생겨요. 방향성도 차이가 생기고. 그럼 치는 방법보다는 정확히 맞추는 일자 그렇죠. 퍼터가 더 정확히 맞춰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좀 보완을 하는 제품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추어 분들이 오히려 큰 거 쓰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일자 퍼터를 쓰면 네. 약간 이렇게 치더라고요. 약간 세워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치는데 네네네. 일자 퍼터 치시는 분은 약간 이렇게 세워서 앞을 들어서. 예, 앞에 네. 이렇게 치더라고요. 이거는 올바른 방법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네. 그분들의 키에랑 라이가 안 맞아서 인치가 예를 들어서 일부러 자기는 더 짧은 게 좋으면 짧은 퍼터를 사시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뭐 34인치 쓰시고 자기는 32인치 정도로 쓰고 싶어서 자꾸 내려잡아 갖고 더 낮추고 그래서 라이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면 느낌이 자기가 이렇게 똑바로 치는 것처럼 더 느껴지는 네, 느낌이 네, 좀 네.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뭐 똑바로 간다고는 하진 않아요. 그냥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찌 보면 그게 뭐 나쁘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올바른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네. 굳이 그러니까 생김새대로 만들었을 때 이체가 가장 더 정확하게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모든 클럽은.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처럼 저는 이걸로도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 그냥 취향인데 근데 어떻게 됐던 간에 내가 뭔 자세를 했던 간에 그걸 일직선으로만 보낼 수 있으면 퍼터는 가장 프리한 클럽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치는다. 뭐 이렇게 잡고 별의별 거로 다 네. 잡아도 될 정도로 자기가 손목을 안 쓰고 클럽 헤드만 일직선으로 어느 정도의 내 감각을 살릴 수 있는 거면 모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로 퍼터는 자유롭습니다. 아, 또 궁금한 건 네. 얘는 미셀리 같은 경우는 거의 막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고 저 아는 선배님은 네. 이렇게 쳐요, 이렇게. 그러니까 멀리 이제 네. 시선을 네. 그러니까 보통 눈높이에 공을 네. 내려보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놓고 네네.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뭐 자기 취향인 거야? 아니면 그렇죠. 자기가 편한 거대로 그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를 다 써봤을 거예요. 자, 미셸리 선수 같은 경우도 퍼터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고민 하다가 별걸 다 해보다가 거의 직각 퍼터를 쓰거든요.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그렇게 했더니 본인의 주시랑 저는 주시랑 좀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주시가 뭐예요? 주시는 이제 자기가 오른쪽 눈을 주로 보는지 왼쪽 눈을 주로 보는지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되게 쉬운 게 요거를 한번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저게 보이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저 공이 한쪽 눈을 어? 뜨셨을 때는 오. 보이고 한쪽 눈을 뜨서 안 보이실 거예요. 오, 네. 이거네 이거. 네. 그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제 왼쪽 눈 보이겠네? 그렇죠. 아, 그럼 저는 제 주시는 왼쪽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차이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양쪽 눈 떴을 땐 보이는데 네네. 한쪽 눈 가면 안 보이는 게 이제 자기가 안 쓰는.
눈이 되는 거죠. 저는 왼쪽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에이밍을 일반적으로 하실 때도 본인의 주시에 맞춰서 저는 오른쪽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요? 눈에 맞춰서 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이렇게 방향 쓸 때도 그렇고 이렇게 줄 글 때도 그렇고 우리 브레이크 보고 뭐 오른쪽 두 컵 하고 이렇게 우쪽을 보고 서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도 훨씬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왼쪽 눈과 오른쪽 눈 뭐 그런 유리한 건 없죠. 없어요. 그건 사람마다 자기 그냥. 스타일이죠. 네네. 근데 공위치 정도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왼쪽이니까 나는 왼쪽에 약간 놓고 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보통 오른손 잡이들은 요로 치잖아요. 왼쪽으로 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눈이고 네. 왼손 잡이는 이렇게 치니까 오른쪽 눈 이게 약간 유리할 수도 있겠다. 네, 조금은. 네. 근데 뭐 어쨌든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주시를 알고 쓰면 퍼터를 뭐 좀 더 오른쪽에 놓고 친다든지 왼쪽에 놓고 친다든지 어찌됐든 뭐 간격을 좀 멀리 쓴다든지 하는 거는 자기 취향에 맞춰서 그 대신 그것도 그만큼 자기는 노력을 했다는 증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이하지만 그건 자기 거가 될 수 있는데 노력 안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저걸 따라해봐야지. 근데 난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아니 근데 치면서 퍼터를 치면서 항상 네. 고민했었던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비기너들끼리 모여서 항상 얘기를 하는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면서 그렇죠. 많죠. 롱퍼터 할 때는 공을 오른쪽보다 중간보다 약간 오른쪽에 놓고 쳐야 오시를 매긴다. 그거를 또 오른쪽. 네, 오른쪽으로 공을 해야 일단 먼저 맞아서 힘이 더 그건 그것도 뭐 어떤 부분에서는 일리가 있는 네네. 부분이고 거꾸로 옷이라는 건 오버스핀이잖아요. 네네. 그럼 오버스핀을 매기려면 이론상은 왼쪽으로 와야 정상이고요. 왜냐면 올라가다가 때려야 네. 오버스핀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오른발에 놓고 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 드릴 때는 언제냐면 A프런에서 A프런에서는 속도가 죽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원래대로 센터나 약간 왼쪽에 놓으시면 맞으면서 힘이 더 약하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오른발에 놓고 먼저 맞게끔 해서 힘 전달을 충분히 줘라. 아, 그러면 그런 그것도 표현. 일리가 있는 거네요. 그 예를 들어 20m 퍼터면 약간 공을 오른쪽에 놓고 치면 좀 더 힘을 더 전달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에 놓으셔야 왼쪽에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물론 정답은 없지만. 예, 네. 그 자기가 쳐봤을 때 조금 더 어떤 그 대신 공이치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있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참 신빙성이 생기는데 이렇게 쓸 때마다 왼쪽에 놨다 오른쪽에 놨다. 우리끼리 하는 걸 그냥 예. 그냥 그래서 저는 그래서 퍼팅 하실 때 스탠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쓰십시오라고 표현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스탠스의 기준을 가지고 백스윙 크기로 거리 조절을 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어떨 때는 좀 넓게 쓰시고 어떨 때는 좀 좁게 쓰시고 이러면은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지잖아요. 명확한 스탠스가 필요하다. 그렇죠. 일정한 자기만의. 짧던. 네. 그래야 좀 그거에 대한 스트로크를 믿고 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르막 내리막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때 오르막이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짧게 쳐져요. 그러니까 발걸음 수를 재셨으면 7발에 내가 생각하는 경사도 이 발바닥이 굉장한 감각 역할을 하니까 걸어 보셔서 여기 중간에 언덕이 있고 끝이 오르막이네 했을 때 한 발을 더 더할 건지 두 발을 더 더할 건지 세 발을 더 더할 건지에 대한 그 감각을 만드셔서 걸어갔다 오시면서 실제는 7발이지만 내 머릿속엔 10발을 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셔야 근사치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각도 익히셔야 되고 오르막일 때는 플러스 몇 발을 해서 그 몇 발을 기억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내리막도 내리막도 두 발을 뺄 건지 한 발을 뺄 건지에 대한 경사도를 발바닥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각을 키우시는 게 좋죠.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게 네. 라이 보는 거. 그렇죠. 왼쪽, 그러니까 이게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상관없이 대부분 캐디분들이 다 잡아주시니까 그렇죠. 이걸 모르는데 프로님들은 다 본인이 다 하시잖아요. 웬만하면 보고 네. 캐디한테 조언을 들을 때는 확인하는 거죠. 나는 왼쪽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님 왼쪽 맞죠? 뭐 요 정도. 네네. 캐디님 여기 맞아요? 이런 식으로. 산이 있을 때야 그 네. 느낌이 산이 무조건 높다 그래서 하지만 그렇죠. 네. 만약 그런 거 없을 때 프로님만의 이게 라이를 보는 좀 팁 같은 거. 저는 헷갈릴 때 잔디결을 보거든요. 잔디결. 네. 아. 그런데 그 결도 네. 조금만 유심히 보시면 한쪽 방향으로 누워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것도 결국엔 네네. 배수에 따라서 눕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낮은 쪽으로 가면 갈수록 결이 그렇죠. 그쪽으로. 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결로 칠 때 오르막은 더 안 가요. 그런 경우도 있기 그럼 때문에. 잔디가 누워 있는 방향이 네. 내리막인 거고. 맞습니다. 반대로 잔디가 눕혀 있는 반대쪽이 오르막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라이도 적게 먹고 많이 먹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좀 생기거든요. 그거 이제 하나씩 보면서 예, 한 세네 가지 이상은 빨리빨리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나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쳐야 어쨌든 정확성이 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캐디분한테 의존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건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캐디분들이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바로 놔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습관화되니까 네. 오히려 그걸 캐디분이 놔주시는 게 네. 오히려 들어갈 확률이 높으니까 잘 안 네. 넣게 되는데 네. 어쩌다 한 번씩 이제 해외 가게 되면 캐디분이 안 계시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혼자서 분명히 저는 왼쪽이라고 생각하고 왼쪽으로 줬는데 오른쪽으로 막 흐르고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맞아요. 그런 노하우들을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캐디분들한테 의존하는 건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네. 주말 골프 같은 분들은 그럴 때는 차라리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왼쪽 맞아요? 이 정도라도 물어보고 치는 습관을 가지시면 자기 라이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물어보고 내가 놔라. 그렇죠. 근데 자기가 못 놓더라도 농구를 보고 오른쪽 보셨어요? 이렇게 차라리 캐디분한테 역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 오른쪽 봐서 근데 주시가 틀리면 자기가 봤을 때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놨어요. 캐디분이 놓고 갔는데 네네. 그래갖고 한번 오른쪽 보셨네요. 그랬더니 거기 왼쪽인데 이러면 주시가 틀린 거예요. 그럼 그분이랑은 그날은 라이가 하나도 안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주시 때문에 또 차이가 있어요. 같은 왼쪽 눈을 찾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에 대한 구분만 해주시고 자꾸 그렇게 해서마도 하시면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좀 늘 수 있다. 이런 건 진짜 완전 깨알 팁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 어디 한 보면은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이건 사실 우리끼리 얘기는 어떤 네. 그런 팁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퍼터가 사실 드라이버랑 똑같은 한타인데 맞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진짜 한타 줄일 수 있고 두 타 줄일 수 있는 건데 네. 결을 보고 하는 거예요. 네. 홀컵의 귓대가 약간 네. 기울어져 요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홀컵 모양도 많이 보거든요. 홀컵 모양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네. 이렇게 보면 홀컵이 뒷벽이 보이는지 예. 옆벽이 보이는지에 따라서 생각해 보시면 뒷벽이 제가 봤을 때 뒷벽이 보인다 그러면 제 오르막. 입장에서 그렇죠. 그것만 봐도 좀 덜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면 이게 홀컵이 이렇게 있으면 네. 약간 이렇게 홀컵이 요쪽이 그러니까 여기가 좀 보이고 여기가 안 보인다 그러면 요쪽이 맞아요. 이렇게 내리막이고. 네. 그러네. 네. 그러면 좀 반대 느낌을 찾을 수 이렇게 있겠죠. 안 보이면 예. 내리막. 그렇죠. 내리막이 됩니다. 요런 네. 팁. 그런 개념을 네, 좀 이해를 하시면 네. 라이 볼 때도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 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 라이에서 봤을 때는 네. 오른쪽으로 두 컵을 봐서 네. 여기쯤에서 휘겠다 이런 계산을 했는데 네. 막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홀컵 뒷선상에 가셔서 네. 홀컵을 바라보시면 홀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내 방향에서만 보기 때문에 내 방향에서 보면 어영부영 이쪽으로는 가야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뒤에서 보면 확연하게 이쪽 길밖에 안 열려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선과 자기가 바라보는 시선호가 교차 지점이 꺾이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점을 보고 쳐서 얘가 힘이 떨어져서 휘게끔 만들어주면 가장 이상적이게 이제 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또 그런 것도. 네. 이런 좋은 팁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네네네. 여쭤보고 싶은데 오르막이고 아까 저 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홀컵이 여기 있고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해서 여기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 떨어뜨리는 동안에 힘도 남아 있어야 돼서 그렇죠. 보통 10m 정도 거리예요. 네. 여기 거리가 10m. 네. 그럼 여기 이만큼 보내줘서 떨어뜨리려면 네. 여기 내려주는 힘이 10m로 가면은 여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럼 좀 더 세게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요. 그럴 때는 네. 예를 들어서 오르막이 끝남과 동시에 떨어지는 라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 옆라이라고 이것도 네네. 옆라이에 네네. 속하는데 네. 그러니까 옆라이의 개념은 꺾이는 지점이 2포인트냐 2포인트냐 2포인트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총 10발인데 내가 꺾이는 지점이 9발로 볼 거냐 10발을 다 갔다가 거기서 직각으로 꺾일 거냐 아니면 여기서 미리 힘이 꺾이면서 들어갈 거냐 그건 이제 경사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경사도는 아까 말씀드린 발바닥으로 가서 체크를 해봐서 이게 과연 2발 정도를 빼도 이쪽으로 떨어질 건지 아니면 플러스를 해야 될 건지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그럼 약간 보통 내가 10m의 어떤 강도를 네.
그렇게 라이를 좀 보고 좀 떨어뜨리려면 네. 한 몇 프로 정도 더 봐야 되나요? 오르막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꺾이는 포인트를 찾아서 그게 8발이냐 9발이냐 12발이냐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지금 한 70%의 힘만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오르막을 또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르막은 사실 실제 거리보다 더 많이 보내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이 생겨서 애매하네요. 그래서 그 상황별로 예. 경험치를 가지고 홀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들어갈 거냐를 찾으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꺾이는 지점에 대한 조금의 자신감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라이 분석을 저희들 필드에 나가서 보면 사실 요만한 거리라고 생각해서 대충대충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맞아요. 드라이버는 막 엄청나게 막 신중을 하는데 이 퍼터의 짧은 거리일수록 라이의 어떤 연구를 많이 해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진짜로. 네. 그걸 느꼈습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완전 꿀팁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또 뭐 선생님 네. 또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아, 언제 예. 찾아올 때가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